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암호화폐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암호화폐 광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먼저 암호화폐 상품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에는 암호화폐와 NFT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은 규제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에는 화폐, 증권, 관세, 예금 등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상품의 가격 및 수익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코인베이스 목표 주가를 447달러에서 345달러로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답니다. 자, 이전 제 영상을 보시면 JP모건은 주로 노이즈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인베이스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코인베이스가 어떤 곳이냐 보다 보면 또 암호화폐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더 관심을 끄는 그런 목적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답니다.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특정 인물에 대한 자산 동결, 일본 내 러시아 채권 발행 금지, 또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무역 금지 등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RTS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최악입니다. 러시아 경제 상황은 최악에 다다르고 있고요. 영국에 이어 일본이 이렇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여기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RTS 인덱스입니다. 겨우 일본상 겨우 이제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새를 취해줬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끔찍한 수준이죠.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이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가 2021년 10월 정도 아닙니까?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요, 러시아의 RTS 인덱스는 고점에서 거의 44%, 마이너스 44% 하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날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현재 마이너스 36.81%까지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2월 22일 날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36.81%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 현재 계속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미국을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22일 현지 시간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며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과거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금융기관, 국채, 또한 특이한 사항은 개인을 제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요. 러시아 은행 두 곳에 전면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어 발트의 연안 국가에 추가 병력 및 장비 배치를 승인했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이는
방어적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자본주의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뭐 공산주의나 이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상이고요. 자, 자본주의라는 말은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요, 인본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사상이고요. 현재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중심으로 세상이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본주의의 중심적인 세력들,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에 반하는 나라들은 조금 현재 추세에서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게 현재 러시아죠. 자, 푸틴 대통령 필요하다면 돈바스에 러시아군을 파병하겠다. 러시아 상원이 푸틴의 해외 파병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시킨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을 파병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하더라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를 제외한 뉴스들은 뭐 크게 어느 정도 핵심적인 뉴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인텔입니다. 인텔의 채굴 장비 시장 진출은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키고 최근 북미 지역 채굴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인텔은 아무래도 기존에 채굴 장비를 독점했던 기업들이 중국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채굴 최강국이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중국이 해시파워 0%로 채굴에서는 아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조금 변할 수가 있겠지만요. 현재는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더 이상의 중국이 채굴 장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은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나가겠죠,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채굴 시장이라든지 채굴 장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를 또 인텔과 또 북미 지역 채굴 업자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규제적인 문제, 또 중국의 이렇게 CBDC 역시도 또 모든 결제 부분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중앙은행 발행 CBDC로만 결제하려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암호화폐 역시도 무조건 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서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탈중국화된 암호화폐는 괜찮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까지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